안녕하세요. 작은별 라디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위질을 엄청 잘하신다고 하네요. 현란한 가위질로 다른 게 아닌 사위의 옷을 싹둑 자르기 시작했다는데요. 대체 무슨 이유로 장모가 사위 옷에다가 그 난리를 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에 결혼한 남자입니다. 우선 제 직업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게 좀 중요합니다. 저는 화장품 가게를 하고 있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화장품 대기업에 연줄이 좀 있으셔서 저도 그 덕에 화장품 가게를 하나 열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나름 잘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도 저희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었고요. 그렇게 33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장모님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때는 정말 한숨도 못 자고 지냈습니다. 너무 억울하기도 했고요. 저희 부부는 정말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아이도 둘이나 낳아서 여유롭게는 아니라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장모님이 저에게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제 태도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거든요. 사실 이해도 갔고요. 제 아내가 좀 많이 변했습니다. 둘째를 임신하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걸 장모님도 아셔서 그런지 저에게 계속 저러십니다. 첫 아이 때는 와이프가 입덧이 정말 심했어요. 사실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단순한 헛구역질 정도 생각했었는데 직접 옆에서 보니 심각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화장실에서 구역질을 하는데 그때 정말 아이가 입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걱정했습니다. 아내는 화장실만 갔다 오면 완전히 창백해져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뻥튀기였어요.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갖기가 사실 많이 걱정되었는데 육아에 바빠서 그럴 틈도 없긴 했었고요. 근데 정말 딱 하루 아이 재우다가 분위기가 잡혀서 그날 딱 한 번에 저희 둘째가 생겨버렸습니다. 아내는 많이 걱정했지만 저는 솔직히 좋았어요. 첫 아이가 아들이라서 딸을 원했거든요. 이번에도 입덧이 심할 줄 알고 걱정했는데 이게 덫에도 종류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먹덧이란 거를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말 식욕이 엄청나더라고요. 입덧은 어느 기간이 지나면 끝이 났는데 먹덧은 출산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쑥쑥 잘 자랍니다. 아이도 자라고 아내도 자라고 그런 성장에 맞춰서 저는 집을 크게 바꾸려고 노력 중이었고요. 아내는 먹덧 때문에 본인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워낙 귀염상이라 저는 별 상관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라 셋째도 슬쩍 생각해봤고요. 제가 느끼기엔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진 않았네요. 문제는 장모님이 정말 난리도 아니셨습니다. 초반에는 제 아내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더군요. 근데 살 빼라는 잔소리를 건강이나 이런 쪽으로 하시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자꾸 말끝마다 그러다가 남편 도망가는 수가 있다고 하고 그러면 남편이 딴 여자 만나고 다닌다 이러면서 계속 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황당했고요. 살은 아내가 찌고 욕은 제가 먹는 상황이었네요. 아내도 좀 그런 게 그런 잔소리를 심하게 들으면 장모님에게 삐져야 정상인데 저에게 삐지더군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둘이 되면서부터 도저히 아내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이 본격적으로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제 옷들도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진짜 지금 제 상황이 이 지경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화장품 가게를 하잖아요. 대학교 근처에서 여학생들이나 젊은 직장 여성들을 상대로 합니다. 제가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유동인구가 그걸 다 대기업에서 분석을 해줘요. 이 지역은 어떤 나이대 여성들이 많고 어떤 물건을 쓰고 심지어 가게 광고지까지 선택해줍니다. 그런 소비자층을 갖고 있는 화장품 가게 사장이 옷을 잘 입고 있어야 하잖아요. 명색이 화장품 가게인데 더럽게 있을 수는 없죠. 장모님은 그게 늘 불만이셨네요. 제가 멀끔하게 입고 아침에 나갔다 돌아오면 무슨 직장 나가는데 저리 꾸미고 다니냐고 하셨고요. 가게에 오래 있다 보면 화장품 냄새들이 옷에 배어서 오는데 그것도 늘 이상하다고 하셨고요. 저는 중간에서 계속 눈치만 봤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퇴근해서 집에 오니 장모님과 와이프가 피자를 시켜서 먹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밤에 뭐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서 장모님이 저보고 먹으라고 하셨는데 괜찮다고 내일 아침에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지금 몸매 관리하냐면서 또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억지로 피자 2조각을 먹었어요. 물론 소화가 안 돼서 잠을 잘 못 잤고요. 근데 다음날 장모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가게로 장모님이 직접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드리고 화장품들도 이것저것 선물로 드렸습니다. 제 와이프 화장품 사러 오셨다면서 저희 가게 직원들을 하나하나 불러다가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첫 질문이 결혼을 했냐, 그 다음이 애인은 있냐, 마지막이 나이가 몇 살이냐 였고요. 엄청 사적인 질문이라 저도 못하는 말들을 그냥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직원들도 엄청 불쾌했고요. 그리고 다음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셔츠를 꺼내서 입는데 파란 쪽이 쑥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뭐지 하고 봤는데 한쪽이 반팔이더라고요. 긴팔 셔츠인데 한쪽만 반팔이라 너무 이상해서 아내에게 물어봤는데 빨래는 장모님이 하셔서 자긴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나왔어요. 다른 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팔 두 쪽이 다 잘 있나 확인부터 하고 입었네요. 그날 퇴근해서 장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제 셔츠에 대해서요. 장모님은 세탁기가 고장이 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시길래 찜찜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니 또 옷이 이상한 거예요. 바지를 입는데 다리가 쑥 들어가길래 보니 옆단이 다 뜯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바지로 갈아입고 나갔고요. 거의 10벌이 넘는 옷들이 잘리고 뜯기고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느 정도 눈치를 챘어요. 장모님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제 옷들을 가게로 옮겼습니다. 출근할 때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갑니다. 그리고 가게에 가서 갈아입고요. 퇴근할 때도 갈아입고 들어와요. 그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장모님이 저에게 요즘 옷을 왜 그런 걸 입고 다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러고 가게에서 일을 하냐고 그래도 되냐고 하셨습니다. 그때 한참을 고민하다가 가게에서는 일할 때 입는 옷이 있어서 괜찮다고 넘겼고요. 그러자 장모님은 옷이 가게에 또 있다고? 하며 엄청 놀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가게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옷장을 여는데 또 제 옷들이 잘려 있더라고요. 순간 너무 소름이 끼쳤네요. 근데 가게에는 CCTV가 있잖아요. 옷장까지는 몰라도 누가 들어갔는지는 다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장모님이 맞더라고요. 제가 없을 때 오셔서 정말 한 5분 만에 바로 나오셨는데 한 손에는 천 조각들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 더 어이가 없었네요. 저는 곧장 집으로 가서 장모님에게 따졌습니다. 왜 자꾸 옷을 자르냐고, 할 말이 있으면 하시라고, 옷에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소리를 지르자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어요. 내 딸은 집에서 옷 하나로 며칠을 입고 사는데 무슨 남자가 저리 꾸미냐면서 여자들 사이에서 꾸미는 게 짜증나서 그랬다고 저보고 딸 자식 키워보면 알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제 옷을 자르진 않으셨어요. 대신 연락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가게에 CCTV를 연결해서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알았고요. 제가 다른 여직원들과 노닥거리는 게 계속 신경이 쓰이셨는지 사실 노닥거린 것도 아니고 일적인 문제로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 대놓고 바람을 피울라 했으면 뻔히 제 가게에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하겠나요? 여직원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요. 직원 한 명은 장모님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결혼한 여자였는데 불안해서 겁나서 더는 못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서 하루는 정말 진지하게 와이프에게 이야기했고요. 왜 자꾸 나를 의심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중간에서 막아달라 했어요. 근데 웃긴 건 장모님과 시간을 오래 보내서 그런지 제 아내도 저보고 찔리는 구석이 있냐고 그러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모님이 시작한 의부증을 이젠 제 아내도 같이 하고 있더군요. 두 여자에게 의심받으면서 계속 시달렸습니다. 매일 전화 오고 찾아오고 하면서요. 정말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단 1초도 고민 없이 바로 이혼했을 겁니다. 그걸 왜 버티고 살겠나요? 못 버티죠. 애들 보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근데요, 이혼은 참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2년을 참든 10년을 참든 결과는 같더군요. 제가 그렇게 2년을 더 참고 지냈었거든요. 살이 10k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옷이 다 커서 다시 사 입어야 했고요. 그럼 또 장모님이 와서 왜 옷을 자꾸 사냐, 어쩌냐, 꾸미냐 그러셨고요. 아내도 옆에서 무슨 남자가 옷을 그렇게 사냐고 하더라고요. 이미 두 여자 눈에는 제가 바람 피우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깨닫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 2년 동안 참다가 결국 구두 때문에 터졌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신으려고 구두를 새로 샀는데 장모님이 제 구두를 보더니 또 뭐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 한 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순간 장모님이 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아파트 쓰레기 수거하는 곳에 가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구두를 찾았습니다. 그걸 들고 집에 오자마자 장모님에게 구두를 보여줬어요. 이게 왜 밖에 나가 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모님은 자기는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너무 화가 뻗쳐서 경비실로 뛰어갔어요. 가서 아파트 앞 CCTV를 보자고 했습니다. 경비분들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날 거의 눈이 뒤집힌 상황이라 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결국 영상을 확인했어요. 구두를 버린 사람은 장모님이 아니셨습니다. 아침 일찍 제 아내가 슬쩍 버리고 가더군요. 그때 뭔가 마음속 생각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바로 이혼 서류 접수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 챙기랴 눈치 보랴 참고 참았던 것들을 그 영상을 보자마자 다 놓게 되더라고요. 장모님은 이혼 소장을 보시고는 저에게 처음 이야기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저보고 어떤 여자랑 나가 지내려고 이혼까지 하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하시더군요. 위자료 주기 싫으면 이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겁을 주시길래 참 웃겼습니다. 위자료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잘 받았습니다. 장모님에게도 받았고요. 아내에게도 받았네요. 위자료 소장 받는 장모님 모습이 기억에 남네요. 저에게 엄청 화를 내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막 쏴붙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께 다가가 차분하게 다 이야기해드렸어요. 장모님이 저희가 늘 그러셨잖아요. 나중에 제가 바람펴서 이혼하고 가버릴 거라고 지난 2년간 주문을 외우듯이 저만 보면 그런 말을 하셨는데 바람은 모르겠고 일단 이혼은 먼저 해야겠습니다. 여자는 이혼 후에 만나든지 말든지 하고요. 만날 여자도 되도록 빨리 찾아볼게요. 그리고는 갈라섰습니다. 아이는 아내가 키우기로 이야기했고요. 양육비 문제는 법원에서 정해줬습니다. 그렇게 나눌 거 다 나누고 끝냈어요. 나눌 거는 살던 집뿐이었고 가게가 제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는 받아서 나왔어요. 그걸 정말 엄청 아까워하셨습니다. 전 요즘 가게 근처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마음은 정말 편합니다. 눈치도 안 보고 듣기 싫은 소리도 안 듣고 참 좋네요. 장인어른이 전화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고 장모님도 그냥 높아심에 한 이야기를 왜 담아두냐고 하셨는데 다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끝까지 좀 더 참아보지 그랬냐고 어차피 아이가 좀 크면 장모님도 못 오는데 왜 그랬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참 말 쉽게 하더라고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전 그냥 성실하게 돈 벌어서 아이들 서포트해주고 제 인생 열심히 챙기면서 지낼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살려고요. 제가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소문이 퍼지듯 의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장모님이 워낙에 그랬으니 아내가 닮지 않을 수가 없겠죠. 힘들고 지치고 고통받는 아빠보다는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아빠가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아빠 모습일 거예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